자, 그러면 전공 B를 이제 보죠. 그 전공 B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자, 전공 A 답안지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갖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 10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연구 방법의 문제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문제점은 양적 연구 방법의 문제점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박 교사의 연구 방법의 문제점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다가 그냥 여기 저 답안지 있는데 쭉인데 갑자기 서울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하는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제가 잘못 쓴 거야 이거를. 예. 그래서 뭐라고 곤치시냐면 거기 이제 파란색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과서의 서술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란 점에서 현장 연구와 거리가 있다.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과서의 서술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다. 그래서 현장 연구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박 교사의 수업 방식이 현장 연구하려면 현장에 가갖고 교실 상황을 보고 해야 되잖아. 근데 교과서 서술 내용이 얼마나 비중이 높은가 이것은 현장 연구가 아니지, 영미하면. 교과서 분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다른 지역까지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 연구는 학교 교실에만 적용되죠. 국한돼갖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곤쳐서 이렇게 좀 곤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체 부분은 교육실천가라고 하면 좀 예민하지만 교사라고 이렇게 반가워 쳐놓고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있고, 이거 뭐 수정된 것은 제가 이제 다시 올릴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참고로 제가 이제 답을 쓰다 보면 이게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오기도 좀 많고. 그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여기 이제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세요, 근거를. 제가 근거 다 적어놨죠? 예, 찾아보라고 한 거지. 그걸 믿고 나중에 그게 써놓고 이렇게 틀렸다고 하면 저 책임 못 져요, 이거 진짜. 예.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1번 문제 볼게요. 전공 1번 문제. 자, 전공 B번의 1번 문제 보면, 자, 뭐와 관련된 거냐?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영역 고유인지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인증적 사고. 그래서 한 번 지금 나올 때가 됐어. 안 나온 지 한 4, 5년 됐거든요. 얘도.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얘도 이제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냈는데,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깐만 정리해놨나? 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내가 이게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 사용해서 항상 녹화되는 걸 지금 확인해야 돼요, 저도. 안 하면 1시간 가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녹화가 안 돼서. 자, 하여튼, 인증적 사고는 원래는 이제, 피셔 부소가 이게 처음 주장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주장했던 이론들,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이론들을 역교론에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피셔는 이제 정의를 보면 자율토대도 가설적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 없는 사고, 기납적 사고가 결합돼갖고 한 것을 인증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추이와 관련돼갖고 영역적 사고, 기납적 사고, 가설적 추론 꽤 있죠? 그 중에 2가지가 이제 기납적 사고와 가설적 추론이 합쳐진 것이 인증적 사고다. 근데 이제 불수 같은 경우에는 인증적 사고와 관련돼서 뭘 했죠? 같이 또 시선 관찰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더 보강을 했고, 불수는 이제 어떻게 인증적 사고를 정의했냐면,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관련 사건은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선행적 틀에 따라서 명백 관련 있는 상상적 막을 연결한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료라는 것 자체가 뭐만 나와있어요? 객관적 팩트만 나왔죠. 근데 어떤 내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객관적 팩트를 좀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것들을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감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잃어버린 세계라고 했어. 잃어버린 세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신앙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앙관찰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분류했는데, 1단계는 구체적 분류, 2단계는 추상적 분류하고 학생을 나눴죠. 그래서, 구체적 단계든 추상적 단계든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인증적 사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 단계, 추상적 단계 왜 나타나냐? 그건 큰 요인이 뭐냐면,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남색책에서 좀 확인해서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인증적 사고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피셔 불수의 이론 인증적 사고 전에 이 인증적 사고의 그 원형이 됐던 게 뭐냐면 가설적 추론이거든요. 가설 추론인데 이 가설 추론에 이제 그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료 A분의 퍼스예요. 네. 그래서 퍼스는 그 역사교육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연과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피스하고 부스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이제 변형해갖고 적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추론을 세 가지를 추론했어. 그래갖고 이제 영역적 추론, 기납적 추론, 가설적 추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제가 남색지에 끄집어내갖고 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영역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먼저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거죠. 기납적인 추론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다는 뭐냐? 가설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설적 추론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기축법이라고 해요. 또 기축법 이런 거인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 가와 나는 영역적 기납적 추론은 우리가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근데 우리가 관찰 밖에 있는 것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블랙홀 있죠. 우주의 블랙홀.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저기 그 뭐냐면 목성에 목성에 유라파라는 행성이 있는데 유라파의 그 밑바닥에 어둠 밑바닥에 생명이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거 증명할 수 없는 거냐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유라파에 만약 생명이 살면 그 심해에 그 밑에 이제 유라파라는 그 행성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밑에 그 얼음 덩어리 밑에 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심해에 생물이 살 것이다. 그럼 심해에 생물이 살 것이라는 가설을 정해놓고 지금 여기 유라파 가서 실험할 수 없잖아. 가서 관찰할 수 없죠. 그럼 어디에? 지구에서 제일 깊은 데를 찾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그 심해 생물들이 살죠. 그러면 유라파의 생물이 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지금 비슷한 상황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가설적 추론, 기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역사학도 그렇고 뭐 경제학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거시적이고 이런 이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힘든 데 있죠.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 타고 옛날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설적 추론이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나와 단계와 다단계를 조합해서 인증적 사고를 구하냈다. 피셔는. 그래서 이제 부스는 역사의 사고를 뭐라는 나에 대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을 했다. 그럼 피셔가 그 역사 연구관의 나와 다의 역할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나와 다의 역할은 뭘까요? 그 기납적 추론하고 가설적 추론이죠. 그러면 피셔가 그 기납적 추론과 가설적 추론을 결합을 시켜갖고 이제 인증적 사고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침에 그 피셔의 그 위견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단계는 가설이 가지고 기납적 추론 단계는 자유 비춰 논리적 모순이 없는 단계. 그 다음에 다단계는 그 역사에 대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가설적 추론이다. 그러니까 아까침에 뭘 연상시키냐면 유라파의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디와 비슷한 걸 찾아내는 거죠. 지구의 심해에서 찾아가지고 검증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설적 추론, 기축법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표현 방법은 뭘까요? 나의 표현 방법. 나의 표현 방법은 아까 잃어버린 세계. 그러니까 사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밑바닥에 있는 세계 있죠. 드러있지 않은 세계. 그래서 주로 내면적인 거.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감정이입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잃어버린 세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뭐야? 네. 가와 나가 아닌 이유들.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잃어버린 세계가 가는 뭐야? 영업적 추론이나 또는 기납적 추론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죠. 자, 영업적 추론이나 기납적 추론의 공통점이 뭐야, 이건? 예? 공통점 일단은 상식적으로 관찰 가능해야지. 근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잖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상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깔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편집을 좀 잘못했는데, 거기에다 슬래시를 한번 좀 그으세요. 예.
맞다. 이거 그었네.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가 그 가의 영역적 추이 위조보다는 상식적 판단 위조한 사고이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내는 사실만이 아니라 내재적 상상의 의미를 축출하는 것을 기납적 추이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납적 추이가 나죠. 예. 그래서 가는 역사적 사고가 가는 영역적 추이 위조보다는 상식적 판단 위조한 사고이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나는 사실이 아니라 내재된 사실의 의미를 추천하기 때문에 나 기납적 추이도 할 수 없다. 이걸 쭉 쓰시면 돼요. 예, 외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이든 기납이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냐면 생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가설적 추론이 필요하고 그 가설적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뭐야? 구체적인 증거와 비춰서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인증적 사고가 되는 거야. 예, 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 요 앞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가설적 추론과 관련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인증적 사고야. 영희야 철수가 있는데 맨날 모텔 갔다 오고 맨날 저 영화관 왔다 갔다 오고 밥 먹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걸 보고 얘네들은 사귄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귄다는 생각을 하고 그 얘네들 한동안 또 하나 관찰하면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뭐야? 이제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생각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가설적 추론이 되는 거고, 애가 모텔이나 이런 걸 해갖고 이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은 뭐야? 기납적 추론이 되는 거죠. 그냥 맨날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너가 가서, 야, 너네 사겨? 너네 모텔 가?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뭐해?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은 상상만 하는 거잖아. 물어볼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다음 자료 A의 1차설 명칭을 써보고, 자료 A가 실시한 이유를, 기획의 행위에 근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A가 실시한 이유로 그 기획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절되지 않았던, 오타가 이렇게 많아. 근절되지 않았던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료 B상에서 해당한 니은의 유형을 쓰고 자료 A의 발표 이후에 디귿 같은 독립수공업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지배했는가 독립수공업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서술해 보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그냥 좀 한번 엮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죄송한 또 문제를 잘못 냈어. 왜냐면 어떤 분이 자료 A를 1차설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관련된 거 쓰는 거죠? 시내통과 관련된 거 쓴 거잖아. 그러니까 1차설 명칭은 이게 잘못하면 정조실록을 쓸 수 있다. 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도 지적하셨고 직강 듣는 분들 이렇게 지적하셨고 그런데 이걸 제가 문제를 좀 곤칠게요. 예. 어떻게 곤치냐면 다음 자료 A를 1차설 명칭을 쓴 게 아니라 자료 A에 반영된 조치를 쓰시오. 조치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료 A에 반영된 조치의 명칭을 쓰시오. 네. 아니면 또 정책의 명칭을 쓰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정책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A가 아니라 이 정책이 실시한 이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정책이 실시한 이유. 이제 고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수정판에는 올릴 거는 이 수정판에 올라올 거예요. 파일을.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차 사료의 명칭도 잘못해서 정조실록은 1차 사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2차 사료죠. 예, 1차 사료가 하면 일성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비변사 등록을 써야 되는데 이건 정조실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2차 사료 써야 되는데 뭐 이건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고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도 좀 고치시고요. 예, 정책의 명칭을 고치시면 되고 뭐라고 하죠? 시내면에 막힌 곳을 뚫어줬다 해갖고 시내통공이라고 하죠. 예. 요 시내통공과 관련된 사유, 최채공에 관련된 내용은 수능에도 나오고 한국사 능력에도 나오고 인구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좀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우리 역사넷인가 우리 역사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역사넷을 찾아가서 한번 시내통공 원문 찾아보세요. 예. 한자 원문. 이 한자 원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한번 눈에 익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때 이제 기획 시내통공 이후에도 도구가 근절되지 않은 정책 배경을 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겠죠. 상당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성부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궁방 및 양반 건세가들과 결탁해서 권력의 비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난전의 유형. 요것도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난전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그 국부셈에 보면 첫 번째 유형이 뭐야? 시전상인 간의 왜냐면 같은 시전상인이라도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 사료 나왔던 거, 일성문에 나왔던 그 기출 사료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보이는 교과서나 그런 데서 보이는 뭐예요? 사상과 시전상의 거, 사상이 난전이 되겠죠. 주체가.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인데 뭐냐면 그때 이제 성장했던 독립수공업자들 있죠. 이들이 몰래 갖다 푸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직거래죠. 직거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아니 그 예전에는 갖다 팔았는데 그 상인이 이제 물건 수거해서 갖다 팔았는데 선대제 시스템에서 그게 아니라 집방을 하는 거죠. 좀 직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독립수공업자들이 신해 통공 이후에 이게 뭐냐면 점점 사그라지고 누구한테 정복이 되냐면 앞에 사상들에게 이제 뭐냐면 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지배했는가? 신해 통공 이후에 그래서 우세한 자본력으로 장인의 원료를 매점하거나 또 특정 물건의 전매가를 행사하거나 그 제품을 매점하여 장인들의 판매 활동을 소비자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아예 그냥 장인들의 물건을 다 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건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거나 자신의 축적된 자본으로 선대제를 바탕으로 지배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신해통공 이전까지는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완전히 종속돼 나갔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오답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신해통공 이후에 마치 독립수공업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게 있어요. 니베르 교과서나 몇 개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학계 견해하고 달라, 이거는요. 잘못 알고 쓰고, 서술된 거고. 그 교과서도 읽어보시면 좀 틀린 것도 있어요, 꽤나. 예, 말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지. 꽤나 있는데, 그 교과서 쓰신 분들이 교수로 돼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쓰거든요. 교수들이 감수려고. 예. 근데 교수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는 넘어가 버리다가, 그리고 다음 교과서 만들 때 또 그 앞에 있는 교과서를 또 뺏겼어. 자기들끼리 뺏겼어.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게, 문제점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종 때 육조직계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다. 그 교과서에 서로 몇 개 교과서가 뺏겨 쓰는 바람에 마치 이게 사실처럼 이렇게 팩트처럼 이렇게 굳어졌더라고요. 예.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비판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신해혁명 전후에 제기된 중국 정치체제에 대해 각파 주장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와 나와 다의 예문은 예전에 기출의 예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뺏겨가지고,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일단,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영성자치론 관련된 거죠. 예, 영성자치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제재운동, 그 관련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주안에서 이제, 중국의 민도는 낮기 때문에 공화제보다는 한계체제가 낫다. 뭐 이런 상소문이에요. 그 내용이고,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신해혁명이 일어난 도에 상해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때 임시약법을 이제 만들 때 논의들, 그래갖고 이제 그 내각제를 강조하는 그 논의들이 관련된 거. 송교인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송교인의 의견을 받아서 겉으로는 대통령제 총독제지만 실제로 뭐의 요소가 강하죠? 내각제 요소가 강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약법을 폐지시키고 구약법을 폐지시키고 내각제 요소를 약화시킨 다음에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킨 신약법을 만든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성정부, 연성자치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주도했냐? 이거는 북경에 있는 집권군벌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저쪽 선안군벌들이 집권했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독립국가는 만들 때 그 성별로 뭐죠? 독립된 성과 헌법을 위에다가 헌법을 만들어서 각각 자치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주와 중앙정부의 관계 있죠? 그런 것들 구상을 했던 것이 이제 있고. 자, 그래서 각성이 성헌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한 후에 민주적 성전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내정을 중심하고 영방정부 형식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목적의 정치운동이다. 예.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성자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강자룡국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좀 찾아서 보세요, 이거.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의 반발 운난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원세이가 뭘 하려고 했어요? 제재 운동을 하려고 했죠. 자기가 황제가 되려니까 운난성에서 이제 누가 그 당시 운난성에서 호국군을 조직해서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원세이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고 국제인 공화정을 옹호한다는 명목 호국군이 조직했다. 이런 것들 좀 쓰시면 돼. 당계호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는데 그럼 왜 조직했냐? 이게 제2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조직했을까요? 원래는 명분은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한 거지만 만약에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더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뭐예요? 침해당하잖아. 그래서 그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송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외워두세요. 예. 송교인이 나중에 이제 국민당을 만들죠. 국민당을. 근데 이때 국민당은 뒤에 만들었던 중화혁명당을 국민당으로 조직한 그게 아니에요. 소문의 국민당과 다르게 뭐냐면 동맹이 쪽을 사람들 끌어다가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잠시 이제 뭐냐면 위안스카이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했던데 이 송교인의 국민당이 제1당이 되니까 선거 크게 승리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송교인을 뭐예요? 위안스카이가 암살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 성구이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를 강조했다. 손문도 싫어했어. 손문도 뭘 원했냐면 강력한 총통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누가 되니까 자기가 될 거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송교인이 그거 반대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 자, 4번에 보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뭐 위급 카페 누이 6세, 필립 2세 쭉쭉 나오죠. 요거 무슨 왕조일까 이거는? 당연히 카페 왕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카페 왕조와 관련된 건데 카페 왕조를 한번 이제 볼게요. 14페이지 펴세요. 카페 왕조는 뭐 굳이 애울 필요 없겠죠? 딱 입에 달라붙잖아. 주변에는 카페 많고 북서역 카페 이제 딱 하니까 명칭이 외국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카페 왕조는 그 당시 카로링거 왕조, 그러니까 그 서프랑코 왕조가 단절된 다음에 이제 일드 프랑스죠. 오늘날 파리 지역 있죠. 파리의 중소 제후였던 유국 카페가 이제 국왕으로 추대돼서 했는데 이 왕조는 처음엔 힘이 약했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는 힘이 커지면서 중앙 집권을 이제 성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어. 다른 앞에 있었던 카르 왕조보다도 더 지속이 됐다. 그래서 왜 지속이 됐냐? 힘이 강했기 때문에 지속된 것이 아니라 뭐죠? 힘이 약했는데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강해진 거죠. 예. 그래서 강해서 오래 간 게 아니라 오래 가서 강해진 거야. 이 카페 왕조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학교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아서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냥 눌러붙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죠? 학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카페 왕조를 역할 모델로 삼아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지속된 이유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정치적 안정을 받은 교회의 지지. 그 다음 봉건적 이론에서는 왕이 필요하죠? 근데 왕이 너무 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얼굴마담으로 유국 카페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간행적 인정했는데, 특히 이제 유럽의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왜 단절이 많이 되냐면 우리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부 1처제지만 다처제죠. 그러니까 후궁들이 많아. 후궁들이 왜 많을까요? 아들을 많이 생산하고 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유럽의 왕조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첩을 못 두게 해요. 일부 1처제야. 여자 입장은 좋겠죠. 근데 왕조 입장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가계가 끊어져요. 그럼 반기 활동이 이어지면 새로운 왕조 넘어가는 거야. 예. 근데 카페 왕조 이상하게 물론 뒤에 이제 끊어지지만 한동안은 뭐야 계속 아들을 생산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카페 왕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그 이유였고, 자 카페 왕조의 왕들도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필립 2세, 누이 9세, 뭐 필립 4세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필립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여볼 게 영국의 그 존왕호가 쌓았죠. 부배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프랑스 내 영국 봉투를 상당수 몰수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고, 주로 불교자 출신들 이제 파견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알비제파죠. 그 알비제파와 왈족파의 십자군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필립 2세와 이노케트 3세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뭐냐, 프랑스 지역을 왕료 편입시켰죠. 예. 그 다음에 그 루이 구사인데, 루이 구사 항상 그 명칭이면 성왕이야.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뭐 오늘날식 인권도 강조하고 뭐냐면 좀 기독교적인 어떤 이상적인 군주상을 잘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붙인 명칭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감찰을 파견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도시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그렇지만 십자군 원정 중에 병사했다. 이 고등법원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원래 이 고등법원은 그 앞에 이제 필립 2세 때 왕실법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법전이 있다가 이때 루이 9세 때 고등법원과 회계청이 분리돼 나갔어. 예. 그래갖고 어떤 이제 익명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제가 필립 2세 때 고등법원 설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거기 이제 기본 강의 보니까 이제 고등법원 설치가 아니라 왕실법정 설치해갖고 거기에다 하사표 그어놓고 그 14세기 때 넘어와서 뭐 왕실 고등법원과 회계청이 분리돼 나갔다. 그걸 표시한 걸 보고 그냥 필립 2세 때 그 설치했다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요약집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립 4세는 중앙집권을 더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고등법원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실 재판은 이제 재정을 강정했고, 회계원은 분리된 게 필립 4세네요. 예. 그 고등법원 이제 루이 9세 때 이제 분리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설치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왜 설치했어요? 보니파케스 8세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설치한 거야. 예, 그래서 3부가 설치됐고요. 요거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필립 4세 부분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누구와의 대립 과정을 봐야 돼요. 보니파케스의 8세간의 어떤 대립 과정을 봐야 되겠죠? 뭐 우난 사크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교환권을 세트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죠. 4번을 보면 자, 거기 가에 들어갈 왕을 써보고 이 왕조가 오래 지속된 이유를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여기 이제 가에 들어갈 왕조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감찰을 파괴 지방행정 감독했고 고등법원 설치했고 등등등. 누구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성 누이 9세요. 예. 누이 9세까지만 써도 돼요. 뭐 성까지 붙일 필요 없는데 세인트까지는 붙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카페 왕조 계속 지속된 이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교회의 확고한 지지. 그 다음에 이제 봉건 이도에 따라서 왕국의 대제후의 상위군주 수장이 필요했고, 그 왕위 세습이 가능한 인조예요.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단절 없이 이것도 있네. 대리해가근데 단절 없이 뭐라고 써야 될까? 계승되었다. 단절 없이 세습되었다. 쓰셔야겠네. 오타, 세습.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 특히 이제 누이 6세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영토 확장의 계획을 마련했다. 그래서 카페 왕조는 처음엔 중소제후였지만 점점 이게 영토를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야. 결혼.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딸에게도 상속이 돼요, 영지가. 근데
통치권은 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딸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딸의 남편이 행사해요. 사위가 행사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위하고 딸 간에 아들이 나면 당연히 그 아들한테 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합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야 에키테공의 딸 엘레오노라를 맞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에키테를 프랑스 왕조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아들하고 나중에 엘레오노가 뭐예요? 또 이혼을 하죠. 그래서 그 영국 왕으로 또 시집가. 그 땅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영국 왕국 시집가. 아니 왕국하고 시집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면 그 땅은 다시 여자 땅이 되고 그 여자하고 다시 재혼한 남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상속권을 갖고 있어도 통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누구죠? 그 남편에 따라서 그 달라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야? 리은은 이제 획득한 배경을 쓰셔. 남프랑스 소주 있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남프랑스 IBC의 이달 운동에 대해서 교황의 십자군 운동을 틈타서 남프랑스 소주 영토를 편입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원래는 이제 시몽드 몽프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시몽드 몽프르는 그 프랑스의 영국의 시몽드 몽프르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집안 출신인데 이름만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획득했는데 거기를 통치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이 프랑스 왕이 꿀꿀 먹은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미추리친 문학 장르가 등장했던 시기를 정치 형태의 명칭을 쓰고 집권한 가문을 각각 써보고 이 가문이 몰락한 배경을 써보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정치 운영 방식의 특징을 한 줄기에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잠깐 그 보충 페이지 몇 번 보시면 15페이지 보세요. 석관 정치하고 원정 시대와 관련된 거야. 예. 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해이안 시대였죠. 해이안 시대. 그래서 이 석관 정치와 원정 정치는 시험 문제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오답으로 해갖고 약간 예문에 언급된 부분인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고대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석관 정치 좀 내려볼게요.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했던 건데 이 석관 정치의 그 가문은 주도권은 후지야다 씨예요. 예. 후지야다 씨인데 모든 후지야다 씨가 아니라 후지야다 국가야. 4개 가문이 있었죠? 그중에 국가가 제일 우대를 받았고 후지야다 씨는 예전부터 나라 시대부터 주요 가문이었어요. 예, 건벌 가문이었는데 요때 이제 그 석관 정치는 후지야다 국가. 그래서 후지야다 씨까지 쓰면 틀려요. 국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지야다 국가가 이제 석정과 강백을 독점하면서 그 정치를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태압이라는 건 섭정과 강백이 이제 의례적으로 맞는 간직 명이에요. 이거는요. 예. 섭정은 처왕이 나이가 어릴 때 청을 대신해 주는 거고, 강백은 처왕이 성인이 됐을 때 후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주로 누가 맞냐? 후지야다 씨 국가의 그 수장인 사람이 맞는데, 되게 왜 이렇게 맞냐면, 이 사람이 황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결혼식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식도 결혼식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총왕이 있으면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돌아가면서 그 기죽지 들어서 얘 괜찮네 하면서 하룻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속된말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얘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장성할 때까지 궁궐에 안 들어가. 어디까지 있냐면 그냥 외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외가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죠. 외할아버지의. 그래서 외할아버지 영향력 행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궁궐에 들어서 청왕이 되면 당연히 외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영향력 행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섭정과 강백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후지야다 국가가 이제 통치했던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는 율령 정치가 붕괴되고 지방의 어떤 무사단이 성립됐다. 왜냐하면 율령 정치 체제가에서는 섭정과 강백이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섭정과 강백은 율령 정치 밖에는 영예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율령 정치의 구제를 받을 필요 없어. 율령에.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복이었던 국사들 임명하고 그 국사들이 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뭐냐면 지방 막 가정 수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율령 정치가 붕괴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장원들 지키기 위해서 장원을 뭐예요? 장원공영제라는 걸 형성했죠. 장원을 이제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당시 윤영 정치가 붕괴되니까 자기 자원을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체 무장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사무라이들이 탄생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연계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석관 정치의 그 대외관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당사가 폐지돼요. 그래서 무슨 문화가 발달됐다? 국풍문화. 그래서 마카가 대표적인 게 국풍문화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국풍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후지와 때 그 가문이 국가가 장악할 때 부었던 그 문화이기 때문에 후지하다 문화라고 해요. 또 후지하다 문화. 근데 이제 이런 석관 정치도 몰락을 하게 돼. 몰락을 왜 하냐? 그 후지와시와 외척 관계가 없는 고산주 총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몰락을 하고, 물론 석관가가 있어. 멍칭이 있어요. 근데 힘이 확 약해졌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뭐냐, 시라카와 청왕 때 등장한 게 뭐냐면 원정시대야. 이 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라카와 청왕 때부터 이제 그 어린 호리카와 청왕에게 양일을 하고 자기가 상왕이 돼. 그리고 그 궁궐 북쪽에 원이라는 걸 간점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왕원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그 이성계 태사왕처럼 유폐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치는 이 상황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갈래가 계속 내려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청왕이 즉위되면 한 2, 3년 있다가 자기한테 어린 아들 넘겨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상황이나 이름으로 또 법황이나 이름으로 통치를 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청왕은 율령제 안에 있죠. 그 구속을 좀 받는단 말이야. 근데 상황과 법황이나 이름으로 통치하면 율령제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거야. 누구처럼? 최순실처럼. 최순실도 그 안에 저기 뭐 자기가 와가지고 비서관 돼갖고 이제 정신을 받고 하면 변제를 받잖아요. 법률 체제 안에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근데 최순실 그게 싫으니까 밖에서 비서는 이렇게 놀면 자기가 그냥 의무 막 권한 행사하고 박근혜 조정해서 근데 권한은 없잖아. 권한은 많고 뭐냐면 뭐는 없어요. 의무는 없잖아. 제재도 없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했던 시기가 원정시대죠. 그러니까 원정시대는 말 그대로 이게 뭐야? 율령 정치 때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위에서 그런 식으로 노니까 밑에서는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양 시대부터 이런 변칙적인 어떤 석관 정치나 원정 시대가 등장하면서 원칙이 무너지면서 율령 체제가 점점 붕괴돼 나가고 지방에선 장원이나 사무라이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보너스 문제에 관련된 것들 풀어보면 아이고. 자, 다음 밑줄치의 문학 장르가 등장했던 시기의 정치 형태의 명칭과 집권한 가문들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의 몰락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정치 운영 방식의 특징을 한 주인에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정치 형태의 명칭을 뭐라고 쓸까요? 석관 정치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권 가문은 후지야와 북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몰락한 배경은 이제 후지야시와 외적 관계가 없는 고산주 총왕이 즉위하면서 석관가 세력이 약화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등장했던 것이 원정 정치죠. 그래갖고 원정 정치 내용을 쓰면 거기 이제 원정 청왕의 아버지가 퇴위한 뒤 상황이나 법방에 지휘해서 실권을 장악해서 정치를 맡아봐서 운영하는 정치 형태가 그건 원정 정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 그 유풍들이 가마쿠라 막부에도 영향을 줘요. 가마쿠라 막부는 그 쇼군이 힘이 없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시켄이죠. 근데 시켄도 나중에 힘이 없어. 누가 도쿠쇼가 있죠. 가문의 위에 있는 종주가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쇼군, 시켄, 권력 반영이 어떻게 나죠? 도쿠쇼. 그런 식으로 왜 계속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냐면 쇼군이나 시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제도화되면서 뭐가 생겨요?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률 밖에 나와서 뭔가 새로운 또 도쿠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냐면 권한은 행사하되 의무를 안 지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변형적인 어떤 정치 형태, 왜곡된 정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가마쿠라 막부 때. 자, 뭐 그런 것들 이제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죠. 5번.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거. 1차 세계대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그 다음에 참호전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제. 1차 세계대전도. 자, 보통 2차 세계대전 가정은 별로 안 나와요. 그 전 단계가 나오는 거지. 근데 1차 세계대전 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작품이 있죠. 유명한. 그 작품 이제 적어놨고. 자, 전쟁 전에 작성했던 독일의 작전 계획 명칭. 이거 금방 쓸 거죠. 뭐죠? 슐핑 계획이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 나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두 개 전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력을 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격하냐. 먼저 프랑스를 침해해서 서부전선 승리 거둔 다음에 그 병력을 빼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요? 동부전선, 러시아를 막는다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는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의 속도가 늦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력을 동원하는 그 과정이 좀 늦으니까 먼저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해? 프랑스 공격하고 항복시킨 다음에 그 병력을 빼서 러시아를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질이 있게 되죠. 왜? 러시아가 의외로 빨리 동원됐어. 물론 탐레베르크 전투에도 이제 뭐냐면 깼지만 신데부르크 그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병력을 정예 병력들을 동부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부전선에 뭐냐면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그 뭐냐면 대치하게 돼. 영국과 프랑스군이. 그때 이제 했던 형태가 뭐냐? 참호전이죠. 그래서 이때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건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썼던 작품인데 이때 서부전선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프랑스와 영국하고 독이 대처했던 곳이죠. 이때 싸웠던 전투 형태가 어떤 거였죠? 참호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전투를 그 지도 안에서 한번 찾아야 하는데 많은 전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손전투도 있지만 여기는 지도 안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전투에서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전투를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참호도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죠. 나중에 이게 뭐예요? 탱크죠, 탱크.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면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보병들이 그냥 앞으로 나가지 않죠.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탱크가 있잖아. 탱크 뒤편에 숨어서 가. 겁쟁이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냥 앞으로 갔다가는 기관총 세례를 받잖아. 그래서 몸이 막 사살 뭐 쪼각쪼각 나가고 죽을 수 있는데 탱크가 있으면 뭐야? 기관총을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탱크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참호전이 없어져. 그러니까 참호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 고지전 있죠. 탱크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만 있는 거야. 예전에는. 근데 예전에는 평지까지도 참호를 파고 공격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 첨단 무기가 앞에 있으니까 뚫지 못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참호 파고 가면 안 돼. 요즘에 이제 그거는 그 베트남전이나 그런 데서나 하는 거지. 지금은 참호는 한술도 간 전술이죠. 이거 2차 세계대 때 깨지거든요. 이거는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왜 그 같은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을까요? 이탈리아는 이제 처음에 중립시켰죠. 그러다가 영국과 이제 비밀 조약을 맺고 런던 비밀 조약을 맺고 그 이탈리아가 원하는 그 오스트리아 안에 미회복 영토를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오스트리아를 공격한 거야. 예.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그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매번 깨져 오스트리아한테. 근데 그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일단 오스트리아 입장일 때는 이탈리아가 약한 군대라도 항상 이탈리아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병력의 일부를 빼가지고 남부전선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배치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주요한 그 대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병력을 싸웠던 병력을 일부 빼니까 전력의 공백 상태, 약한 상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싸움은 잽이 안 되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맨날 그 히틀러한테 도움받고 그러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6번 문제 볼게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된 문제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페이지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관련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임진왜란 7페이지 펴보세요. 자, 예전에 공군력 기출 문제 임진왜란에 이제 관련된 전투가 시험 문제 나왔죠. 뭐 진주 전투, 행주 대첩, 뭐 한사도 대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본군이 이제 처음에 맞다트에서 싸웠던 신립 장군이야.
그래서 신립장군이 원래는 이제 그 저쪽 조룡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충주 탕금대에서 싸웠어요. 그 이거 뭘까요? 기병부대죠. 원래 신립장군은 그 북쪽에 그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시야의 부대들이 뭐냐면 기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병을 이제 중심으로 싸운 탕금대가 했는데 문제는 이 그 일본군의 조총 부대는 기병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3열 종대 방식으로 해갖고 공격하면서 기병을 중심에 어떤 신립장군을 무너뜨렸어요. 재수없게 또 비가 와가지고 거기 진흙탕이 막 해가지고 기동성도 떨어졌고. 근데 비가 오면 조총 부대도 이렇게 나쁜 것 같은데 왜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탕금대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왜군들이 한 곳만 이렇게 공격한 게 아니라 세 군데 나눠서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갖고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야.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충주 사신 분도 여기 좀 있을 텐데 상당히 여기가 보급로의 요충지야. 그러니까 충주 방어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시험에 나온 부분은 요 기병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부분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주대첩 있죠? 그 행주대첩 때 이제 이효소의 명군이 벽제가 패배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일본군이 그 북쪽에 있는 항주단에서 공격하다가 패했죠. 일본이 이제 서울로 철수시키는, 서울에서 이제 남해안 쪽으로 이제 철수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때 하차 등 다양한 무기로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진주수 전투에 1차, 2차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주 대첩은 몇 차죠? 1차죠. 예, 2차는 아니고 예, 그래갖고 이제 농계가 유명하죠. 2차는. 그 다음에 수군의 승리는 이순신인데 이제 여러 해전도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할 게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에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 때 무슨 진을 쳤죠? 하깃진. 그래서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하깃진을 쳐갖고 거기 함항에 들어가서 모두 이제 우리 백포 발사시켜갖고 적을 격파시켰죠. 엄밀히 말하면 하깃진보다는 학이 두 번 쳤어. 이걸 쌍익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하깃진이라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얻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깃진은 이제 제일권을 이제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수련 변진 정책을 실패를 했다. 일본군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평안서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왜 올라가지 못했냐면 보급선이 차단이 됐거든. 의병이나 그 이순신에 의해서 특히 이순신의 차단이 크게 타격을 받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상고통을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보급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 해상고통을 그 해상고통에서 받아야 되겠죠. 해상보급을 받아야 되겠죠. 자, 뭐 있고 이런 내용들 좀 쓰시면 되고요. 의병항쟁 같은 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인지한 영향도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그 내용들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료 A번의 전투 당시 지방 방어 체제의 특징을 서술해보고 이 체제의 문제점을 자료 A의 패배와 연관시켜서 말해보시오. 지방 방어 체제 명칭도 이제 포기하는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재승 방난 체제죠. 예. 그래서 재승 방난 체제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탄건대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재승 방난 체제 특징은 그 유사시에 각 읍의 수정들이 소속군대를 이끌고 본질을 떠나서 지정된 방위 지역에 가서 서울에 보내는 경장. 그러니까 서울에 파견된 경장은 요때 누구야? 신립이죠.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다 수사에 기다리며 지휘받는 전술을 그 뭐냐면 재승 방난 전쟁인데 이것이 문제점은 한 곳에 병력이 이제 직결됐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후방에 병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다. 그래서 탄근대 전투에 패배하니까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어서 그 한성이 쉽게 함락되었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만 하면 틀려요. 이게 이제 푸세미나 교과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중간에 갔다가 그 경기도 용인 지역에 그 조선군이 한 10만 명 직결됐거든요. 되게 많이 직결해. 그런데 일본군이 오자마자 깨져버린 거야. 이것도 이제 재승방내 체제인데 병력이 있었어. 한 번 더 싸웠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교과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개론서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무슨 체제 돌았어요? 자전 자수 체제인 진간 체제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 탄근대에서 싸웠을까요?
예, 신랩시아의 주영군이 기마병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조령보다는 평원인 탕금대가 유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투에 이제 패하고 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마 중심이었거든요. 여진족과 싸우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보병 중심 다시 바뀌었어. 일본군과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병 중심에 이제 속옷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원항지도 도입하고 그래서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 병자원 때 몇 개졌어? 보병 중 바꿔놨더니 병자원 때 쳐들어온 놈들은 누구야? 기마병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안 맞아.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가는 아군이 쭉 보여갖고 무슨 전을 쳤죠? 하기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자료비원의 전투의 의미, 자료비원의 이제 전투의 승리가, 한산도 대첩과 관련된 그 전략상 의미들 한 줄에 쓰시오. 조선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제해권을 개자 지우세요.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외국의 일본의 수육 변진 작전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산도 대첩에 승리하고 나서 일본 군도는 더 이상 바다로 진출이 안 해요. 그래서 제 부산이나 이런 데 머물러 있고 그 주변에 해안가 외성을 쌓죠. 그러니까 이제 외성을 써니까 일본 이순신도 같이 안 나가. 왜냐 잘못 나갔다가는 대륙의 외성 육지의 외성에서 뭐가 폭탄이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포격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이 그때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선조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배를 끌고 부산을 칠 테니까 육군도 같이 행동해 달라는 거야. 근데 조선에 뭐 육군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조는 잘 모르니까 계속 나가라고 한 거야, 한테. 근데 명령을 받고도 안 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이제 족친 거지. 그 원균이 이제 임명했는데 원균은 괜히 나갔다 보여. 칠청량해전에서 말아먹은 거죠,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선조가 상당히 멍청해.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은 뭐냐면 임시정부. 제가 임시정부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임시정부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냈는데, 자, 자조 A는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1936년 그 건국강령을 내었던 강령을 내었던 당 강령을 내었던 상균주의예요. 이게 나중에 건국강령에도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그 대선전 포고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 당시에 임시정부 기반정당을 쓰시오. 1931년에 만들어진 그 기반정당이 뭐야?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한국독립당이 되게 많아요. 한 4개 정도 돼.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 있죠. 계통이 좀 다른데. 31년에 만들었던 기반정당 한국독립당이 있어. 그리고 한국독립당이 나중에 조성왕이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김홍곤한테 가잖아. 그래갖고 따로 이제 누구예요?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만들어. 조성왕이 이제 또 뭐냐면 김홍공이 뭐 독단한다고 튀쳐나오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재건한국독립당이야. 그래서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뭐 한국독립당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1940년에 통합한국독립당이야. 그러니까 한국독립당 4개가 있어요. 4개가.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와 나에 들어갈 거야. 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화. 상균주의라고 하죠. 보통선거권. 이건 정치의 균등이고, 가에 차용하여 이권을 균등.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권을 균등히 하는 건 뭐죠? 주요 생산기관의 국유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학권을 균등히 한다. 요거는 의무교육제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좀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좌우익 간에 이제 그 당시 이념색이 다르더라도 다 받아줬어. 상균주의를요. 그래서 상균주의 왜 받아들였냐? 그 당시 동포사회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포들이 그걸 지지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각국의 이제 각 단체들 건국강령에 반영했던 걸 상균주의고요. 상균주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상균주의 외워두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상균주의를 이제 거기 19페이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성왕의 상균주의, 인균, 족균, 규균인데 보통 인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정치, 경제, 교육.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족교는 이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이 있죠.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 배경. 뭐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과 기획의 개인과 개인의 균등, 인군, 이건 확실히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형 문제 또 내용을 들어보죠. 자, 강복군이 니은과 디귿에 관련돼서 같이 했던 작전 내용을 같이 써보시오. 자,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영국과 미국 함께 했던 것이 뭘까요? 강복군 활동 중에 영국과 연합을 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의 일본군 상대로 대적 문서, 대적 방송, 문서 번역, 정보 수집, 포도 신문 등을 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일본이 이제 그 영국군을 포위하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 일본군 간의 전시 내용을 전신 내용을 암호단 전시 내용을 누가 풀었냐면 그 당시 그 강복군들이 파견된 강복군이 풀었어. 그래서 그거 알려주면서 그 당시 인팔 작전에서 인팔 작전이라고 하죠. 그 작전에서 일본군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미국 전략 정보처가 특수훈련을 해서 한국 강복군을 특수해서 국내 침투 작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작전 명칭이 뭐냐? 독수리 작전이야. 그래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글 쓰는데 독수리 작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상한 걸 이제 쓰셨는데 독수리 작전 쓰신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명칭인데 맞는 거 잘 알려지는 명칭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 예.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제 그지만 예상보다 빠른 일제 폐영 때문에 무산됐다. 거기 미국 전략정보처 OSS는 오늘날 뭐의 전신기관이죠? CIA의 전신기관이죠? 전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는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뭐와 관련된 거냐면 덴포개혁, 첨보개혁과 관련된 거. 이것도 외워두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2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첨보개혁이 있죠. 첨보개혁에 이제 첨보개혁에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시오의 난이에요. 그래서 오시오 헤이아츠라의 난이 있어요. 그 오시오 헤이아츠는 오사카에 있었던 정부 관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양명하게 좀 심취돼 있어. 근데 이 당시 기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의 난은 하루 만에 진압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끼는 농민들이 주로 이겼거든요. 근데 오시오헤이아츠는 비록 하급 관리였지만 막부의 관리였어. 전직 관리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부의 관리조차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게 그 당시 이제 막부에 큰 추격을 준 거야. 그래서 오시오 헤이아츠를 그거 외워두시고요. 오시오 헤이아츠와 관련된 유학은 뭐냐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은 일본에서 좀 반체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작은 좀 옹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막부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양명학은. 네. 자, 그리고 덴포개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지네 다다코니가 이제 노조에 침입하면서 했고, 앞에 있는 고개혁과 간세개혁을 모델로 해서 상업자 부분의 업체와 자연경제 복귀를 목적으로 했고요. 그 개혁 내용들을 좀 외워두셔야겠죠? 검역록, 사치수송 의복금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앞에 있었던 이제 고개혁과 간세개혁에서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출판물을 통제하고, 음란무에 판단되는 작품들을 쓴 작가들을 처벌시키고요. 그 다음 인반법이라 해갖고 이제 농민이 농촌에 떠나서 애도 이주를 금지시키고, 강제로 이제 기양을 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하고. 그래서 상업정책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유통기간을 올려놓던 물가가 오르는 걸 판단하고, 가부낙감을 폐쇄시켰어요. 이 가부낙감은 뭐냐면, 원래 낙감이라는 것은 상위 집단을 얘기해요. 거기에 독점권을 받은 상위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가부를 받았다 해서, 가부낙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죠? 시전 집단이라고 해요. 금단조건을 받은 시전상위 집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상품 유통에 이런 거를 보고 독점을 보고 영업세를 포기한 채 해산시켰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갔어. 오히려 영업세는 더 포기하면 재정만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다시 복귀를 시켜요. 그래서 요 상업정책 관련된 내용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정치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가해고 외부의 재정 원조를 위해서 주변 분을 영주교인데 뭐냐면
정봉을 했지만 영민의 반대로 철회했고, 그러니까 정봉은 뭐 영지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지령이라는 것은 막부 제정이나 이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에도나 오사카에 땅을 줬던 나눠줬던 이제 하카모토나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몰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정봉 정치나 상지령을 취했는데 땅을 몰수하고 정봉을 명령했는데 안 들고 땅을 반납 안 해. 예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에도幕府의 권위가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이게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물려놨어요. 미진을 놨던. 왜냐하면 이런 조치를 해갖고 오히려 그 에도幕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정봉 조치를 했는데도 뭐냐면 영주가 말을 안 듣고 상징을 내는데도 하다못해 반발해서 취소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덴포 개혁과 함께 있었던 개혁이 뭐예요? 번정 개혁이죠. 그래서 조슈아 사스마 중심의 번정 개혁을 상대적으로 성공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에 맞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좀 찾아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을. 제가 이제 일본사를 좀 많이 냈는데, 왜냐면 이제 본 문제에 일본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갖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그래서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일본사 부분은.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가가 파견한 목적을 두 가지 말해보고, 가의 파견 영향을 정치제도 인식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그 나의 제도를 시한 목적을 쓰고, 나 정책이 농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쓰시오. 요 부분은 이제 어디가 있냐면, 요 예문은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학과 사절단. 그 목적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두 가지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불평등 조약 개정과 서구 문명 수용. 근데 불평등 조약 개정은 실패했지만 서구 문명 수용은 나름대로 뭐냐면 성공했죠. 그 각국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받아들였고, 특히 독일에게 독일 문화를 많이 받았죠, 문물을. 그래서 후에 이제 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이제 군사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미출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개혁과 관련돼갖고, 이번 기회의 신을 만회하면 세상도 모르고, 3, 40년 동안 그대로 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치제도 인식 측면에서, 잠깐, 이게 아니라, 그 밑에 거네요. 예. 파견된 영향. 이거 앞부분은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자, 가해제도의 정치제도 인식은 뭐라고 써야겠어요? 입헌제 정치를 수비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왜냐면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데 그 개정의 반대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이 낙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선진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지만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 있겠다 해갖고 나름대로 이런 헌법이나 의회를 하려고 했어. 근데 누가 주도해야 돼?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나는 뭐와 관련된 건 지조법과 관련된 거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온 거. 그래서 조세제도 근대화, 안정적인 세수입. 예전에는 뭘로 했어요? 생산량을 바탕으로 했죠. 예. 근데 이제 안정적인 지세를 바탕으로 3%를 이제 걷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석고제도 예전에 운영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생산량이다 보니까 좀, 불안전했어.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죠. 높은 지조. 헌물세가 지속됐고, 중추의 복합적인 정통의 권리를 다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그 EPAG 사용권이나 영소적 특허권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발을 했다. 농민들 이끼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내가 이걸 놓친 것 같은데. 자, 거기 3번 문제 보면 가와 관련된 그 배경이 되었던 나의 반란 쓰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써야 되겠죠? 오시오 헤이아제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줄친 부분, 이거 제가 잘못 읽었던 그 이번 기호 일시에서 만회에서 이거는 뭐냐? 그 앞에 이제 그 관련된 문맥을 보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 사치가 너무 많이 팽배하니까 이걸 좀 사치를 막고 겸손하게 예전처럼 살자. 정량률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 내가 풍수를 엄격히 단속하고 고가의 가자, 요리, 화려한 유복 이런 것들을 금지했다. 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이 시기에 상품 유통의 독점 해결해서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해결하는 정책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뭘 쓰셔야 되겠죠? 가부낙감하죠?
그래서 가문악감을 폐쇄하고 일반상인과 재앙상인의 자연상고를 허용했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번 연도에 나왔던 토론학습이에요. 네, 토론학습. 제가 이거 만드는데 좀 약간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자료 1번 자료 1인데 그래서 이제 좀 보면 토론학습 이제 그 관련돼서 21페이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자, 거기 이제 유형 대립 논쟁식 수업이 있고 토의식 수업이 있죠. 그래서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은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제 싸우는 거고, 그다음 토의식 수업은 의견을 모으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방법과 지도 방법 각각 이제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면서 넘어갈게요. 자, A의 유형의 장점을 한 가지 제시해보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의 지도 방안을 두 줄 이내 쓰시오. 자, A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죠. 그래갖고 대립 논쟁식 특징은, 장점은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그 해석이 어떤 근거와 제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도 방안.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건이나 인물 탐구를 하는데, 그때 그 다음 단계 뭐냐? 학생들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정리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교사는 그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을 분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물어볼 게 뭐냐면 이제 기획과 니은의 학생. 그러니까 이제 J라는 같은 의견 팀끼리 이제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와 다른 의견에 들어가는 팀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팀이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다른 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한 척하면서 의견을 얘기해줘야 돼요. 다른 쪽의 의견에 입장을 써가지고. 자, 그러면 그 학생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거 생각일 거야. 생각. 이거 못하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생각들이 어떤 근거로 이게 주장이나 생각일 거야. 주장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주장들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생각이나 주장일 거예요. 사회가 될 수가 없어. 제가 못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곤쳐 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요때 생각이 바뀐 학생들 대상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함으로써 그 학습 효과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활동 내용을 쓰고 다와 교사의 지도 내용. 요거 관련돼갖고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애호 쓰시면 돼요. 학생 활동하고 특히 다 부분은 꼭 외워주세요. 예, 교사의 지도 내용. 그래서 교사는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사회자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주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꼬리 잡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하고, 초점을 벗어난 애들 있어. 3점포로 빠진 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지해줘야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디귿의 구상을 이제 보죠. 거기 이게 이제 토익 수업인데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 문헌, 사진,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고 토의를 진행하자. 그래갖고 이 교사의 지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구상, 그러니까 요 관련된 구상 내용을 쓰면 그 당시 문헌이나 사진,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모든 그 자료에 기초하여 토론함으로써 자료를 비판 또는 해석하거나 작품을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 제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자, 신뢰 고품제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이거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이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고품제에 대해 무엇이 토의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신라 골품제가 신라의 신분관계 외에 어떻게 규정인지 토의해보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활동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모든 벌들이 토론을 하면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데 항상 소외된 학생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학생들이 도달감을 발표하게 되면 토의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을 것이다 아니라 말이 안 돼. 있을 것이다.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업 방법 나와 같이 그러니까 소외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나에 쓰면 거기 녹색책 내용을 보면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면 교사가 그 생각을 분류해 정리해주고 이런 생각들을 중심으로 각 모든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해서 고도고도 뭐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요것도 안 집어넣네 제가. 거기 8번 보면 토의식 수업 관련돼 갖고 녹색책 근거를 적어놔야 되거든요. 예, 빠졌어. 제가 또 이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하고 그다음 토론식 수업은 예전에도 말했죠. 이거는 요거 그 파란책 보시면 안 돼요. 파란책 보면 눈 버려. 문답법과 함께.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녹색책 내용을 보세요. 녹색책. 그냥 정리가 쫙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6회 모의고사는 좀 약간 수정할 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뭐냐면 또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수정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수정본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뵙겠습니다. 예, 집에 잘 들어가세요.